강의 내용은 성명 감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명을 이제 감정하는 법은 성명 감정을 하려면 먼저 오행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뽑아야 됩니다. 그 후 오행이 부족한 것은 오행이 들은 글자로 보완하고 오행이 과다하면 오행이 들은 글자로 설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점 사주로 치료해주는 것이 됩니다. 이는 의사가 보사법으로 처방하여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행사주 이제 조견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갑을 경정할 때 갑은 큰 나무고 을은 작은 풀, 작은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덩굴같이 생겼잖아요. 풀이 이렇게 덩굴 가볍게 되고, 병은 큰 태양뿔이고 정은 작은 등잔뿔입니다. 무는 큰 흙이고 기는 작은 흙, 경은 큰 덩어리금이고 신은 작은 모래금, 사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있어서 해, 돼지, 쥐, 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축이 있는데, 해는 이제 큰 물, 이제 바다같이 큰 물을 이제 해수라고 하고, 자수는 작은 물, 난자나 정자, 적은 것을 이제 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은 어른은 12월 달이 전부 다 축월로 돼 있거든. 음력 12월은 꽁꽁 어른절기이기 때문에 어른하게 되고, 이는 큰 나무, 묘는 작은 풀나무, 이제 작은 이제 풀을, 묘목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는 습한 흙, 3월달이가 진토인데 3월달에는 해동이 돼서 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습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는 이제 태양불, 오는 이제 등잔불, 미는 이제 마른 흙, 이건 이제 6월달에 이제 마른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고, 신은 이제 덩어리금, 금년이가 병신년 아니요, 이 신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금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나무로 말하자면 이제 큰 열매를 또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는 모래금, 사금이 되고, 술은 건조한 흙, 이제 9월달에 건조한 흙. 그때는 이제 수기가 다 빠져가지고 땅 밑으로 내려가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조토라고 하는 거거든. 건조한.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참고로 축은 12월 흙이요, 지는 3월 흙이요, 미는 6월 흙이요, 술은 9월 흙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명이라는 것은 기도문과도 같고 또 약 처방과도 같아요. 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은 뭐냐면은 그 한문의 그 이름자 그 뜻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뜻으로 우리 집안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라고 기도하는 뜻이기 때문에 기도문과 같고, 또 이제 처방문은 뭐냐면은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사주가 이제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사주병이 들었을 때 부족한 것은 보완해주고 이름자로 넘치는 것은 빼주고, 그래서 이 병만 이렇게 보사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주도 보사법이 있더라고요. 그 병을 고치는 데도 기혈이 부족한 데는 기혈을 보여주는 약을 먹으로써 그 병을 치료를 하고, 기혈이 넘친다든지 넘치면은 그것도 빼줘야 돼. 예를 들어 정신 환자 같은 경우는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며칠씩 굶어도 그냥 밤을 한 짓씩 막 넘어가고, 그럴 때는 설사하는 약을 써줘요. 그래서 설사를 하면은 장정도 그냥 설사 한 번만 해도 기운이 쑥 빠지잖아. 그래서 설사를 이제 대변으로다 이제 그 화기를 빼주면서 잠을 자면은 이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치는 것은 빼주고 부족한 건 보여줌으로써 이제 균형을 맞춰주면은 몸의 건강도 치료가 되고 사주도 역시 이제 그 사주병이 치료가 돼서 하는 일이 이제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도문과 같은 이름에 대해서 이걸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름인데, 전 대통령인데, 헤엄칠 영자 석삼자예요. 세 번을 이제 헤엄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이나 바다를 헤엄치려면 힘이 들잖아요. 응?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여기 세 번을 힘을 치니까 일생 동안 살아면서 최고로 힘든 그 과정을 세 번을 겪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 이분을 이거 보면은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았어요. 25세 최연소로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양반이. 그랬는데, 그 야당 총재를 30년 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그 대통령 되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65세에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헤엄치는 건 참 40년 동안 힘들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헤엄치는 게 이제 맞았고, 두 번째는 대통령 되시고서 실명제를 하셨어요. 예, 이제 국민도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실명제를 하야 돈도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경제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하셔서 하셨는데, 이게 반대 현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IMF가 생겨가지고 그냥 막 1년이 그냥 막, 예? 수백 건 이상씩 막 부도가 막 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헤엄치는 것도 힘든 역할을 두 번째 이렇게 겪으셨어요. 이것은 국민도 생각할 때 좋을 리라 생각하고 대통령도 생각하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참 이것은 다 좋을 게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참 IMF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힘든 적에는 뭐였었느냐. 남북 7천만 동포의 수건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정상회담을 하게 됐어요. 그 날짜까지 딱 잡아놨는데 일주일 전에 김일성 주석이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마디도 힘든 그 과정을 한 번도 겪은 거예요. 이걸 잘 이뤘어야만이 이게 되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힘든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에 그렇게 이제 부도가 많이 나고 IMF가 저기 해가지고 이제 달러가 이게 또 막 돈이 많은 분은 그냥 지하에다 감춰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달러를 갖다가 이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만들려고 김대중 그 대통령이 하다 보니 이건 금목을 하거든. 금목에서 금을 수출을 하면 달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자체가 금금자, 큰대자, 가우대중자예요. 금을 크게 한가운데로 모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금바지 진짜 얼마 하지도 안 했는데 저도 좀 내놨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딱 들어맞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분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려면은 동독과 서독은 30년 통일되기 전에도 마음대로 막내를 하고 서시 막내도 됐는데 또 30년이 통일이 됐는데 한국은 지금 60년이 넘어도 통일은커녕 친부모 형제 간에 서신 막내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이런 그 적인데, 그러려면은 크게 한가운데로 화합을 이루는, 중화를 이루는 이름이 돼야만이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대자, 가운데 중자. 크게 한가운데로 남북한의 그 민족 정기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지는 그 이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크게 중화를 이루니까 중화를 이루어야만이 평화를 이룰 수가 있거든.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자살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거든. 그게 중요해. 이게 중화를 이루니까 이게 평화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세계 평화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3개가 들어맞았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이게 3가지가 들어맞았어요. 이것은 이름 그 뜻대로다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어서 되셨는데, 이 노자가 우편에 보면은 창자로 노자로도 돼 있어요. 창자가 길잖아요. 이건 호반 노자. 호반은 장군이거든. 장군이 긴 창자를 이렇게 들고 있어. 근데 무서울 게 없잖아. 힘도 센데다가. 여기가 20, 40, 60, 초년, 중년, 말년을 이렇게 봐요. 여기도 성씨는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초년에. 그런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초년이게 부모한테 성도 받고, 여기서 20서 40대까지가 중년, 40서 60대까지가 말년. 근데 이번에 40대 전후해가지고, 이 호반무자가 40대까지니까, 전후해가지고서는 뭔 의미냐면은, 무관이, 장군이 창자를 긴 걸 들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으니까, 청문회 때 얼마나 박력 있게 잘했습니까? 해가지고 인기 무지하게 됐잖아요. 수심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했는데, 40 넘어서 이제 대통령 되신 후에는, 이제 이 속기현자 이제 운기가 들어온 거예요. 속기현자는 뭐냐, 속기현이 뭐냐, 그러면 거기가 다 몰라요. 왜 시골에 왜 솥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기가 3개가 있어. 이게 걸치는 거. 이게 속기요. 그러면 무관이, 창자를 들고 있던 무관이 창자를 버리고서 집으로 들어오면은 안방이 아니면 사람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솥기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돼서 이렇게 속기현자가 들어서 솥이라는 것은 부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엌은 여성이 다루는 게 아니라 여성은 솥이하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박력 있게 얘기하는 분이 대통령 되시자마자 소심한 얘기를 막 하려가지고 한번 탄핵까지인가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걸 보면 글자에 따라서 이 성격도 이렇게 변화가 온다. 이것도 이제 선하게 들어봤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조를 맞추지 않고 기도문과 같은 의미만 가지고 이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김근태 전 의장인데, 이 양반은 무궁화 근자가 클태자예요. 그래서 이분 특별 보좌관이 한번 이름을 보러 왔는데, 김근태 씨 좀 이름 좀 봐달래. 그러니까 클태자가 물수변이거든요. 무궁화 뿌리가, 나무가 큰 물을 만난 형은 얼마나 좋아. 반대로 풀이를 했어요. 이분은 이 이름을 쓰게 되면 죽을 고비를 무지하게 생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대한민국에서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고문을 최고 많이 당해서 1등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제일 많이 대표로 나간 분이 이입니다, 이거요. 저는 그때까지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데모를 많이 한 분인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묻기를, 아니 무궁화가, 나무가 큰 물을 만나면 수생무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되는데 죽을 고비가 나옵니까? 없는 거예요. 이 큰 물은 뭡니까? 클 때자는 바닷물 아닙니까?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거기서 뿌리를 뻗드는 건데, 그래서 이게 죽을 고비가 많이 생겼더니 딱 맞춰내니까 이 양반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고문을 채용해야 해서 죽을 고비를 제일 많이 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게 그 이름에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부인이 2분이 있었는데,
이순자 영부인하고 손명순 영부인이 있었는데 그 순화순자가 두 개가 들었어요. 이분이 두 분이 영부인 될 때 육해공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나가서 국민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순화순자 영부인일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처음이에요. 지금은 그거로다가 집 건물 무너졌다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것도 1인칭 건물도 아니고 그렇게 단단하게 했는데 순화순자 저게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또 순화순자 영부인 때 이게 무너진 거. 그거 무너지기 지금 한 30년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노후됐잖아요. 노후됐는데도 무너졌다 소리 못 듣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순화순자는 원래는 이게 좋은 글자예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그래 순화순자는 왜 좋다고 그러냐? 이게 머리도 열변이거든요. 이게 머리. 이게 내천자예요. 이게 콩팥에 있는 신장 수기가 이 머리까지 올라와. 심장에 있는 화기는 이 아래로 신장이 내려요. 수승화학이 잘 되면은 이것이 이제 좋은 거예요. 이게 수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후천세계라 이게 거꾸로 풀어야 돼요. 여기가 후천세계는 밤이거든. 선천세계는 낮이기 때문에 낮에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 하늘로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제 그 수증기가.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이슬이 아래로 떠내리잖아. 그러니까 올라갔던 것이 후천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내천이니까 내목에 눈물 떨어지는 행복이에요. 이걸 눈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은 이름 한번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말이요. 남부 7천만, 5천만 이게 다 이제 보고 들으면은 생각하면 염이 되는 거예요. 염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이상하게 육해공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진 이런 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이제 순화순자고 아들 잡자를 제일 많이 썼어요. 거의 50% 이렇게 이제 썼는데, 여기 이제 아들 잡자 쓴 거냐면 장영자. 여기는 장영자, 조춘자, 박순자. 아시잖아요, 이게? 박순자가 5대양인가, 거기 회장인가, 이렇게, 조춘자가 씨는 부동산계, 이렇게 아마, 저기 하는 분야거든. 장영자라도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아들 자짜는 사람이 수천원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꼭 자짜 되는 사람만, 세 사람 이상이?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자는 임금왕자보다 더 큰 자, 이게. 자자는 성현만 써주는 거지. 공자, 맹자, 노자. 왜 성현을 아들 자자를 썼냐? 아들 자자가 이게 마치료자거든요. 여기다 하나의 자를 딱 합친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다 하나로 맞춰 깨달은 사람이 성인이다. 그래, 공자, 맹자, 노자가 이게 다 쓴 거예요. 성인은 수천년에 나는 너무나 큰 자를 쓰니까 배포가 커가지고. 이 수천 사건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분은 한 번에 끝났는데 장영자는 그렇게 하면 두 번인가 세 번을 또 한 번 그 사건을 저기 했어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여기는 이름 숫자가 전부 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괴풀장자도 팔국역표 어른장자네. 어른이 제일 높잖아 이게. 그 방울영장이 임금왕비 나 이게. 임금이 제일 높고. 여기는 또 성인 공자 맹자 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세 분 이상이 그런 저기를 뉴스에 나왔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고서 또 한 번 하고, 그보다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더 이렇게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 이름이 이렇게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성격이 크게 애가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글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왜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하면 아들 이름을 저기 한 다음에, 아들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줬어. 남자 이름은 100% 남자 성격이에요. 100% 들어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군대도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 말이요. 막 그냥 강하게 막 훈련을 숙지 시키니까 성격이 그냥 강해지거든. 그럼 순하게 이렇게 하더니 이제 순해져 이게. 이거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그래요. 강아지도 한 대여섯 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반을 그냥 이불속에 넣고 새끼가 순해져. 하나는 발로 팍팍 차면 소리를 빽빽 찌르고 그냥 막 강하게 하면 이게 성격이 막 강하게 막 물라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소리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좌지우지가 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슬픈 소리를 들으면 그냥 슬퍼지고 화나는 소리를 들으면 말에 슬픈 소리 하면 기분이 쑥 빠지는데 화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기분이 없어서 막 펄펄 뛰고 그냥 막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 소리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역시 거기 소리와 뜻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게 변화를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주를 고치기 전에는 이걸 그때만 어렸을 때는 이제 사주를 고치는 장면법을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주에 살면서 그 충북의 그 속리산이 천안 명산이라는데 거기를 가보야 갔는데 이거 뭐 경제적 여건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차비도 이제 준비를 못해가지고 있는데 어떡하다 차비면 겨우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운장대까지 갔다 오니까 굉장히 멀더라고. 4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거기 가는데 그러다 내려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하고 신혼부부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 근데 심심해서 한번 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어떤 이름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파자법 그 의미 뜻으로 다 이렇게 해서 몇 마디 해줬더니 이거 이름 잘 맞추신다고 말이야. 나이가 이제 그때 이제 해가 이제 저물저물하게 날이 저문데 어디 주무시고 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렇고 갔다 오고 그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여관비도 없었어. 그거 가다 그냥 따라갔어. 갔는데 이제 저녁을 차려줘서 먹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를 불러요. 제 방에 여관에 앉았는데 그랬더니 여기 우리 가족들 이름 좀 받아라. 따님이 황정순이요. 이분은 자존심이 굉장한데 한번 성질이 났다 머리가 빽 올르고 금방 풀어진다 그랬다면서. 딱 맞는데 한번 성질이 났다 팍 올랐다 금방 풀어진다. 아니 왜 그게 나옵니까? 라는 거예요. 구도점자죠. 이건 머리도 열거니 성질이 났다 하면 크게 머리까지 팍 올라가면 금방 또 성질이 금방 떨어지잖아. 이게 잘 맞는데요. 근데 그 아드님이 예자요, 황웅이요. 사냥자를 썼다. 이게 영웅 구할 때 쓰거든. 여기는 아주 그냥 사나이 다운 그런 이름이라고 말해요. 예? 모든 것을 한번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박력이 있는 그 대장의 그 이름이라도 딱 그렇다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막내들인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봤더니 다 이제 맞췄어. 하여튼 이름 잘 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잠을 자고서 가야겠다고 숙박료 얼마냐고. 숙박료도 안 가졌는데 어쨌든 모른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고 말 잠깐 기다리시라고. 왜 그러냐, 그럴 일 있냐. 그래서 딴 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손님 있는데 이름을 귀신같이 잘 부르는 분이 있는데 와서 보라. 그래서 저 바빠서 안 된다. 그냥 도망가서 그냥 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제 파자적으로다가 글자 뜻이 거기 있는 걸 해가지고 그런 해가지고 이제 참 거기서 참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장정구하고 서문도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아홉 구자는 이게 끝 가는 자예요. 이게 끝말자로 풀이가 돼요. 구에서는 이제 구단도 9980이라는 자인데 이 끝말자로 풀이가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세계 권투 챔피언 따기도 어렵지만 그 한두 번 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15차 방학까지 했어. 참 굉장히 실함이 있는 거 아니고, 15차 방학 했다는 게. 그리고 어째서 그럴까? 이름을 한번 풀어봤어요. 이게 한문은 뭐 여기서 먼저 풀었다, 여기서 먼저 풀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끝말을 그래.
끝까지 바른 기운을 베풀어라. 응원 기도하는 힘, 홈나운드 2.1기.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친구도 뭐 큰 사람도 아닌데, 15차 방학까지 했잖아요. 또 이것도 참, 예? 참 희한한 일이고, 이 서른도 가수는 원래 본명이 이영춘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서른도가 골을 받은 게 아니고 라운드 했었대요. 권투 라운드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가수가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하도 힘든 그 역경을 하는 걸 보고서 선배지는 분이 권투 라운드 뛰다가 열심히 뛰라고 그래가지고 라운드라고 이름을 줘줬대. 그래 권투 라운드 뛰기 이제 열심히 뛰어가지고 음반을 참 내게 됐는데 라운드라고 갖다가 하려니까 어차피 물리감 되는 것 같다. 권투 라운드 하면 이래가지고 운동은 마음에 드는데 어째 낮자가 마음에 안 들더랴. 그래 박운두로 할까 김운두로 할까 이운두로 할까 마음에 안 들. 설자를 이렇게 마음이 딱 들더랴. 왜냐 설산에서 운자는 눈물을 흐리덕히 이제 돌을 닦았니 그러니까 이제 설산에서 돌을 닦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해가지고 돌을 이룬다. 얘가 이제 서른도는 이제 32시가 된 거네 라운드를.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산가족 그걸 받아가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이 석자가 이산가족 가사하고 똑같아. 서럽게 기다리면서 운지도 30년 만에 돌아온 이산가족. 그 수많은 가수 중에서 왜 할거는 서른도시가 그 곡을 받으면 히트를 치는데요. 근데 이 이름도 서러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렸던 30년 세월 그 노래도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 이걸 녹음을 하는데요 3번인가 5번을 지웠대야. 감정이 폭받쳐가지고 제대로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노래해가지고 방송 사다가 딱 틀어준 게 무릎을 탁 치자 됐다고. 그러고서 대인기적이고 지금도 아주 서른도시 가수로서 인기적. 여기 진짜 서른도 이름을 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때 마침 또 그런 이산가족 저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실 수 있죠? 예. 그래 일자 천금이라고요. 이름 하나 짓는데 이게 천금도 이게 싼 거 이게. 그건 왜 싸냐면은 그 정태수 그 회장님이 왜 뭐 저기 해다 국가에서 수주 했는데 뭐 하여간 무너졌었잖아요. 이게 뭐더라고 이름이. 그걸 뭐냐면 정태수 회장 저기 이름이 나라정자에다가 나라정자는 그때 나라에서 크게 지킨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수주 혹시 들어가서 무슨 철강인가 뭘 저기 했잖아요. 세워서 막 저기 하려는데 그게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한보철강. 한보철강인가요? 한보. 네? 한보철강.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이거 형사 10명이서 도적 하나 지키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보니까 이것도 보배보자예요. 나라의 제일 큰 보물이요. 이게 보물이 있으면 그 강도나 도적이 따르기 마련하죠. 이걸 보물을 크게 지킨다는 뜻이요. 그게 형사 10명이 도적 하나 지키기 어렵다는 말인데 결국에는 이게 지키기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본다면은 이게 지킨 날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삼성 같은 데는 노조 지금 대무 일어나서 못 들었잖아요. 근데 대개가 이게 그 회사를 그룹을 물려봤는데 장남이 물려봤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차남도 아니고 3번째가 왔는데 여기는 이름이 영향을 잘 맞아. 왜 그러냐? 건자가 건장할 것처럼 빛날이 자거든.
이게 이제 삼이라는 것은 삼합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어디 삼합이 마주 잘 빈다. 그러니까 화합이 잘 돼. 이게 별이요. 이게 별은 하늘에 등잔불이 이게. 그렇잖아요. 밤이 등잔불 끼잖아요. 밤이 반짝반짝 낮에는 저기 별빛이 안 보이잖아. 이건 뭐 이게 지상에 등잔불이거든. 빛나니까는. 그러면 이거 전기도 이게 전기불도 이게 등잔불로 들어가요. 이게 태양불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 새별이 빛을 발하고 지상에서 등잔불이 커다랗게 빛을 발하. 그 반도체 그것이 이제 전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세계 1위를 막 달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그냥 딱 이름 회장 이름하고 딱 들어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밭도서관 이제 초대 관장님이 누구냐, 오종덕 씨요. 원장님 아시건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이 양반이 얘기 듣고는 과장으로서 18년간 근무를 했는데, 근무가 소문에 진급이 안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대전시대 유명한 철학관을 다 그런 게 물어봐도, 그걸 맞추는 사람이 없더래요. 어떻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오셨어. 선생님이 이름을 하도 잘 본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 아저씨 이름 좀 맞추래. 이게 어떻게 됩니까? 했던 이름이. 예, 세복중에 큰 덕자라고 그랬다. 아저씨는 이거 직장에 나가면 진급 안 되니 이랬다면 그 핵심을 딱 찔렀어. 그것 때문에 왔는데. 깜짝 놀라서 선생님 도통신통한 분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대전시청에서 근무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18년 동안 진급이 안 된다 이거예요. 소문이 안 나왔으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년간 진급을 했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철학관을 받은 게 뭐라도 그걸 맞춘 애들 못하는데 선생님 그냥 이름만 가지고 맞춰내는 게 도통신통한 분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거 놓고 이름 가지고 맞춘다 했더니 나 그럼 못 믿겠으니까 그런 이름 가지고 내가 납득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세복 중에 큰 덕자를 썼으니 이것도 온나라 옷자 아니야. 나라라는 게 크잖아. 이게 큰 종이라는 뜻이요. 덕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베푸는 것도 이게 큰 건데 종이로도 이렇게 공덕을 베풀려고 해요. 공덕을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빨리 되면 밑에 부하들한테 공덕이 안 돼야 종이를 이렇게 공덕 쌓는 게 안 돼야 수백 번을 종이를 또 내가 부하들한테 공덕 쌓는 일이 때문에 내가 진급이 안 돼야 밑에 부하가 나를 초월해서 올라가야 부하들한테 공덕 쌓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해가 가잖아요. 가더니 해달라고. 이름을 해줬는데 이름을 찾으려고 와가지고 하냐. 아이고, 꿈까지 꿨대요. 꿈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저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꿈을 잘 꿨더라고. 아주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월 있다가 저녁에 손님을 하나 모시고 왔어요. 아, 선생님 말씀대로 이름을 잘 써서 그러면 한 달 만에 국장급을 진급이 됐어. 그래, 국장급이 뭐냐, 한밭도서관이야. 그분이 초대관장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 18년간 진급한 분이 인제서 와서 얘기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될라니게 됐지, 뭐 18년간 진급한 이름 부자고 줬다고 친구들가 이름하고 줬다 어디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속담이 맞긴 맞는다.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먼저 샀네, 되게. 그래서, 아저씨가 4, 5년간 진급이 안 되다 됐다면은, 늦더라도 4, 5년까지는 진급이 됐대. 그런 4, 5년이 넘으면은 진급제 다 놓쳐버린다네. 근데 이건 4, 5년도 아니고 18년간 진급이 안 돼. 이건 완전히 그냥 진급이 커스를 다 놓쳐버린 건데, 이름 또 고쳐, 좋은 이름 받으면서 꿈까지 아줌마가 현몽했다고 했잖느냐. 그게 이름의 조화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같다는 말이야? 그러면서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더 무슨 거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그 이튿날 일어나기 없어서 그분하고 한 동네 살았어요. 인계동 그 아파트 거기 같이 살았는데 그 옆에 살길래 10살 먹은 애를 딱 데려온 거예요. 근데 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같이 왔더라. 근데 왜 봐달라고 했느냐면 어제까지만 해더라도 이름 때문에 남편이 진급된 거 믿기가 어려우니까 요애 10살 먹은 애 요 이름을 맞추면 자기 남편이 진짜로 다 이름 때문에 진급된 걸 믿으려고. 근데 성씨가 애가 이신가 어떻게 된 이름은 남영이요. 남영 남자다가 설경자를 썼어요.
그 애기 엄마한테 그래. 얘는 엄청 찬찬한테 일생 동안 불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했다면 딴 얘기 하나 그 얘기만 딱 한 번 했어. 얘가 굉장히 찬찬한데 불한테 여러 번 놀랬다 이거. 그러니까 간장부인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불화자 만들어가는 게 불조심이 나옵니까 이거요. 이게 남명남자는 불화자로 쓰는 거다. 동력동자는 동방의 목이라고 해서 나무 목자를 쓰고 남명남자는 남방의 화라고 해서 이게 불화자를 쓰는 겁니다. 태양불이 남쪽에서 이제 뜨겁잖아. 그러니까 불화자로 쓰면 화용이요. 불을 쓰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얘 속담에 나무 잘 타는 사람은 나무에 따라서 사고를 당하고 헤엄 잘 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사고를 당한다고 했거든. 아니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 왜 나무에 떨어져? 원숭이도 나무를 자주 접하다 보면 이게 실수로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주 접하니까 그렇다는 게 물에 가지를 안 하면 절대로 물에 빠질 일이 없어요. 불에 있는 가지 안에 불에 빠질 일. 누구는 사람이 실수라는 게 있는 게 자주 접하게 이게 자주 여기 불을 쓰라고 기도하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했더니 말이 되니까 그때서는 관장부인이 무릎을 탁 치면 진짜 도사님 만나다고. 그런데 이분이 텔레비에 여러 번 나와서 근무 잘한다고 뉴스 나온 거 이제 봤어요. 그래 이게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효과 받고 또 한 사람은 또 이중인데 부의자가 세복종자인데 이 부인이 오셨는데 이분이 몇 시에 태어나냐면 밤 10시경에 태어났어. 아저씨는 직장에 나오면 근무는 잘 하는데 진급이 더딘 일임이고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일입니다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아니 18년 동안 근무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진급이 안 되면 그냥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야. 선생님 어째 그게 나옵니까? 이거 이름만 가지고서 무슨 뭐 점치는 것만 이게 나오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종이라는 건 새벽에 치는 거예요. 인시에 사람이 활동할 때. 그 밤 10시에 한참 잠을 보나게 자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땅땅 치니까 잠을 깨우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딨느냐. 근데 굉장히 부지런이야. 4시나 5시 후에 인시에 새벽 일어나기 미리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게 들어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건 사주하고 볼 것도 없이 이름만 그 뜻만 가지고서 이게 기도문이니까. 여러분 왜 이제 그 시물식자가 학렬 많이 짠 돌림자에 이분을 또 봐달라는 남편이라고 하는데 부인이 왔는데 몇 월 달이냐 그랬더니 생일이 음력이 1월 달이랴. 아저씨는 직장에 나가면 그런데 때문에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그랬단 말이야. 서울에서 목재수를 최고 크게 했는데 몇 년 보다 그냥 다 망해가지고 대전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운영하면서 몇억을 벌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게 나옵니까 이거? 음력 1월달이 아무리 믿음있게 나무를 심어봤자 고이튼데 얼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식목일이 4월 5일 아니요. 양력으로 4월 5일이니까 음력 3월달에 완전히 해동이 되잖아요. 그때 심어야 돼 알게.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그 식목일도 그 식물 철기 따뜻한 철기에 되듯이 그래 이름도 무슨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런 데가 되고 이 안성직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봐달라고 그러는데 아저씨는 이름 중에 많이 살이야 40밖에 못 사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틀렸대야. 그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 이거 사실대로 내게 딱 40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더라. 아니 어째 이름에 40이 들어가는 게 나옵니까? 근데 이건 뭐 신들린 것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이게 과학적으로 나와 이게. 여기가 이제 20, 40, 6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벼 일찍 심을 진짜 일찍 거둬줍니다. 그러니까 1년 이무작을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런 곡식은 1년이 일생이요. 결실하면 끝나잖아요.
사람은 60평생에 일생 아니요. 사람 일이니까. 그 60평생에 반은 뭐요? 30 아니요. 그게 일찍, 거둬들이게 일찍 죽고 또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10년을 더 여유를 줘가지고 30살밖에 못 사는데 많이 살이야 40밖에 못 살는데 막 40에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이쪽에 나한테 사주는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가지고서도 이게 사주 상관없이 그런 명 좌우가 되는 수가 있으게.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주도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은 누구냐면은 저기 진잠인가 한참 예비군 훈련 많이 요새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불러들어야 되는 거 그때 그냥 한 달이면 몇 번씩 예비군 훈련 진잠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중대장이 저기 이름을 보더니 고선진이 직업이 뭐야 그래서 한약과 연구하고 있고 또 성명학도 연구해서 이렇게 들어 맞아? 맞으니까 나 철학관도 차려봐야 돼서 그랬더니 훈련 받지 말고 나 좀 따로 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면 되는데 이 양반 중대장 이름을 좀 맞췄더니 잘 본다 그래. 그래가지고 좀 얘기하다 훈련이 이제 실시간이 돼서 끝나서 했더니 뭔 잘 본다는 게 이제 수십 명이 뺑 돌아 써가지고 내 이름 좀 받아라. 그때 부안이라는 사람이 받았어. 이름이 부안이 부자 편안하죠. 당신 이름 쓰면 위장병 일생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위장병약을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위장병이 나오니까 우는 거요. 봐요. 부자 편안하잖아요. 부자가 편안히 집가차인데 계집였잖아요. 집안에 가만히 여자마냥 가만히 편안히 있으니 운동부족이라 위장병이 더 생기느냐.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당신은 지금 나이 먹으면서 여자 성격이 변해야 돼. 그러자는 사람들이 여자 성격 같다고 해요, 그냥. 왜냐? 계집여자가 들었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강한 자를 쓰게 되면 강하게, 여자 이름을 쓰면 여자같이 성격이 오는 거 마찬가지로. 그럼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요. 예비군 훈련 하는 사람이 총을 탄을 빼내고서 훈련하라고 하는데 장난치다가 이걸 방아쇠를 딱 당겼는데 이거 탄알이 하나 들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되는데 장수기 되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 이게 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해필 맞아 죽었느냐. 이게 동양철학에서 이게 못 풀더라 이게 나와 이게. 근데 이게 이 성명학책에 보면요. 비랄 기자를 쓰게 되면 반대로 천원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음양이 자꾸 바뀌잖아요. 음이 극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하면 음이 되거든. 비란 것의 상대는 천원 거예요. 직접 나라를 지키다가 천원꽃을 당했다. 다른 게. 이게 충이 봐서 이상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 천하천자는 뭐냐면 이건 이제 천자를 천하천자로 풀어야 돼요. 이게 폐물하는데 폐자예요. 옛날에 강도가 이게 창극자예요. 창을 들고서 폐물을 뺏으려고 사람 한 번 확 찔러 죽이고서 폐물을 뺏어가지고 한참 오다 보니까 한 번 찔려서 설치려서 살아날 물고 있거든. 살아날 포도청이 고발하면 잡히겠어. 완전히 죽이겠다. 다시 되돌아가서 창을 한 번 찔러서 두 번 찔러가지고 완전히 죽이고서 폐물을 뺏어갔다. 폐물을 뺏어갔으니까 그 죽은 사람 아니요. 그 사람같이 죽은 사람이 천한 게 없어요. 길거리에 사람 죽은 거 쳐다보도 하냐. 거기서는 뭐 돼지나 뭐 꽁 같은 게 있으면 집어가서 볶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금전하는데 이제 돈전자도 그래요. 세금 밑에 창극자들 이게 폐물이나 이게 돈이나 똑같잖아. 이렇게 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키다 그랬다 해가지고서 국립묘지인가? 거기에 이렇게 안장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백불장에 강요를 시켰잖아, 이게. 천황을 이뤄라, 지키다가. 그러고 우리
사는 데가 이제 대전이잖아요. 원래 이제 태전인데, 이걸 갖다가 일본 사람이 말해 이걸 이 지면을 해가지고 이 점을 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이 아주 풀이를 멋지게 달아셔가지고 이걸 딱 없애버리니까 하늘 올라간 거 아니요? 올라가서 여기가 딱 붙어버렸어. 그게 하늘천자가 돼버린 거예요. 천정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의 밭이다. 응? 그래서 밭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밭에서 곡식을 저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세계 사람이 다. 그러면 이 태전은 산태극, 수태극, 태극은 우주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주와 같이 큰 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어떻게 말하자면 세계 인구를 다 먹어 살릴 큰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곡식은, 말하자면 이게 음식은, 뭐냐면 이게 곡식만 음식이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이 있고, 몸의 양식이 있고, 운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마음의 양식을 저기해서 사람이 마음의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막 그냥 욕심을 부려가지고 전쟁도 자기 나라만 잘 가세면 되지 나무 나라 잘 지키는 걸 뺏으려고 그래. 그것도 부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더라도 자기 부하 많이 죽이고 상대 그 나라도 많이 죽이고 그 못할 일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양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태국은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을 키우는 밭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 성인이 나와가지고 남북선은 뭐 세계평화도 이르지 않을까 그런 적이 있고 계룡사는 또 뭐냐면 닭개자다 용룡자요. 닭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정신을 일깨우잖아요. 새벽에 되면 허무한 꿈을 꾸는 사람을 일깨우고 정신분명 일깨우고 용이라는 것은 바다의 왕이거든요. 바다에서 꿈틀꿈틀 이렇게 막 승천하려고 하면은 거기는 무슨 물고기를 일깨우는 이런 적이 때문에 용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저기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계룡산이요. 그러면서 수태극 산태극이니까 용은 수태극을 의미하고 물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닭은 산태극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도 아주 좋은 저가 돼 있고 그러고 이제 또 어디냐면은 그 유성하면 선비유자에다가 재성자거든? 그건 뭐냐면 선비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옛날에 성균관이라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유성에 과기원, 과기대 해가지고 대한민국 머리 좋은 사람이 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꼭 그대로 됐어. 그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여기 광역시기 때문에 비양재앙이 여기서 대전에 있어야 돼요. 거기 조그만 도시인 청주에 있잖아. 청주에 비산이 비아리가 있어요. 산 위로 나르고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양경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 대로 됐잖아요. 비산리가 어디 또 있어요? 저기 청주. 청주? 예, 거기다 비행기가 세웠다는 얘기. 청주 얘기요, 지금 얘기? 예, 비산이 비아래다가 그 비행기가 됐다. 날빛이 아니고 산 위로 날르고 비행기가 산 아래로 내려오고 마을로 내려온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처방과 같은 저희 이제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호가 1000개요. 말근청 신해계자니 물수가 2개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분이 딴 건 다 알맞게 들은 오행 중에서 쇳덩어리가 4개인데 밥을 4그릇 먹고 있는 형국이요. 그러면 안 되거든. 너무 과식해도 이게 배탈이 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을 빼주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 샘물이 나면 쇠가 줄어드는 게 4에서 1을 빼니까 2가 돼. 한 그릇에서 2그릇이 음식이 정량이거든. 그래서 이분은 호를 달서 대통령까지 되시고 이분은 뭐냐면 병을 치유하는 처방과 같은 역할이 된 거지. 여기 이제 김준성이라고 저기 한 것은 김근태 씨 이걸 갖다가 태양불이 이분이 또 새벽이 타는 게 없어. 이게 데모를 하면서도 태양불이 없은 게 보이더라니까 깜깜한 굴속에도 헤매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붙잡혀가 이렇게 이제 데모에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저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최고위원도 돼가지고 의장까지 마무리를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큰 별까지 명예를 얻었고 여기는 차영시 씨하고 이준우 씨는 쌍둥이 사주가 아닌데 사주가 똑같아. 그런데 물이 부족한데 이준우 씨는 물이 2개 있어가지고 이건 지가 본 게 아니라 저 같은 회원인데 아들이 2 있다고 하니까 아들이 2 있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차영석 씨는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딸만 2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딸은 출가 애인이라고 해서 자식이 안 치잖아. 왜 그러냐 이제 물으니까 사주가 똑같은데 왜 이름 가지고서 이게 맞춰내냐. 물이 부족한데 이준우 씨는 물수건을 2개를 했기 때문에 자식을 뒀고, 여기는 최영식 씨는 채자도 나무 목자고 영화 역자도 나무, 물이 부족한데 나무 3개가 빠르게 고가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자식을 이틀 못 다니기 때문에 딸만 나는 거다. 그러는데 물이 고갈되면 또 오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최영식 씨는 몇 년 전에 운명을 했대요. 이준우 씨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쌍둥이 사주들이 이렇게 반대 형상이 오덕기, 거기에 이제 이름에 대해서 부족한 건 보여주고 넘치는 건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이름이 돼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이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